가장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공장? 아니면 24시간 윙윙거리는 서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데이터 센터? 우리는 흔히 그런 곳에서 인류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로봇들이 춤을 추는 곳, 그곳이 혁신의 최전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인류의 기술이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가장 거칠게 요구되는 곳은 바로 먼지 구덩이와 진흙탕이 뒹구는 건설 현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설 현장을 노가다라고 부르며 단순 노동의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땀 냄새 나고 위험하고 투박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그 흙먼지 속에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매끈한 도로를 정복하려고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고군분투할 때 이미 아무도 모르게 거친 흙바닥 위를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정복해버린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남들이 AI에는 실체가 없다,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다, 거품이 꺼지고 있다며 회의론을 이야기할 때 조용히 기계에 AI 두뇌를 심어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진짜 배기 기업. 겉모습은 투박한 기계 덩어리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실리콘밸리의 최신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로 꽉 차 있는 반전의 주인공.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할 기업은 바로 두산밥켓입니다. 혹시 밥켓? 이미 다 아는 굴착기 회사 아닌가?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뒷북이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놓인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착각하고 지나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봐야 경제의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 속에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투박한 기업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단순 제조사를 넘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미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집요하고 냉철하며 품격 있게 파헤쳐 드릴 텐데 그 전에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코노믹 모트, 즉 경제적 해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기술력, 막대한 자본금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뒷마당 공사를 위해 소형 장비가 필요해라고 말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은 무슨 소리야? 그냥 밥캣 가져오라고 해 라고 답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편의점에서 접착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브랜드 이름 자체가 그 제품군 전체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기업. 이걸 마케팅 용어로 슈퍼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밥캣은 미국 소형 장비 시장의 표준이자 하나의 문화 아이콘입니다. 이 전설적인 역사는 1947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칠면조 농장을 운영하던 농부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분뇨를 치워야 하는데 축사가 너무 좁고 기둥이 많아서 덩치 큰 트랙터가 진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치우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켈러 형제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동차처럼 핸들을 돌려 바퀴를 꺾는 게 아니라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게 만들자. 이 엉뚱한 상상이 바로 세계 최초의 스키드 스티어 로더를 탄생시켰습니다. 핸들 없이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 혁명적인 기계 덕분에 좁은 주택가 뒷마당, 복잡한 축사, 비좁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밥캣이라는 이름은 미국인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라는 의미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이 기업을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두산입니다. 이 인수 과정은 한국 M&A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회사를 당시 50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을 때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자존심을 삼켰다며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비아냥과 함께 두산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포기하지 않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밥캣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두산그룹의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이자 구원투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00입니다. 북미 전역에 촘촘하게 깔린 밥캣의 딜러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미국 어디에 살든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주황색 밥캣 간판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인 일본의 구보타나 미국의 캐터필러가 아무리 성능 좋은 신제품을 내놓아도 이 모세혈관 같은 유통망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딜러망은 단순한 판매처가 아닙니다. 딜러들은 지역사회의 유지이자 금융 파트너입니다. 건설 장비는 한번 고장나면 하루 공치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외면합니다. 집 앞에 대리점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수리기사가 즉시 달려오는 시스템. 이 압도적인 AS 네트워크야말로 기술 격차보다 더 무서운 신뢰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각을 넓혀보겠습니다. 왜 하필 대형 굴착기가 아니라 소형 장비일까요? 여기에는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바니제이션, 즉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는 과밀화됩니다. 이제 텅 빈 벌판에 대규모로 건물을 짓는 공사보다 이미 지어진 좁은 도심 속에서 낡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거대한 대형 굴착기는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음 규제와 매연 규제 때문에 도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밥캣의 소형 장비가 빛을 발합니다. 요리조리 골목을 누비며 작업을 수행하는 콤팩트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도시가 발달할수록 대형 장비 시장은 정체되지만 소형 장비 시장은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S 2026년 현장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의 주인공은 화려한 춤을 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거실을 장악하려는 IT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흙먼지가 묻어있을 것 같은 투박한 기계가 전시된 두산 밥캣 부스였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이었습니다. 옆 부스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매끄러운 동작을 뽐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한 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두산 밥캣의 부스에서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밥캣이 보여준 기술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장 내일 현장에서 돈을 벌어다 줄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콧 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비만 파는 제조사가 아니다. 우리는 건설 현장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솔루션 기업이다. 그들이 공개한 첫 번째 혁신, 바로 로그 X3입니다. 많은 분이 이 기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운전석인 캡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전동 자율주행 콘셉트 로더라는 점입니다. 기존 건설 장비는 사람이 탑승해야 하기에 운전석 공간, 에어컨 전복 사고 대비 프레임 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기계는 더 납작해지고 날렵해지며 구조적으로 단순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 화학공장 방사능 위험이 있는 원전 해체 현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재난 현장, 인간이 접근하기 두려워하는 그 위험의 최전선에 이 로봇이 투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 등 동력원을 모듈처럼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함까지 갖췄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밥캣의 기계적 메커니즘 위에 실리콘밸리식 AI 자율주행 기술을 덧입힌 이 하이브리드 혁신은 경쟁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실전형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혁신은 잡사이트 컴패니언입니다. 쉽게 말해 현장용 AI 비서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작업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냅니다. 오늘 작업할 구역의 패턴을 분석해줘, 혹은 굴착 깊이를 설정해줘. 그러면 기계에 탑재된 온보드 AI가 작업 구역과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마치 베테랑 조수가 옆에 앉아서 코치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숙련된 기사가 부족한 인력난 속에서도 이제 갓 입사한 초보자가 전문가처럼 정밀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 같은 솔루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산 밥캣이 가진 진짜 무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밥캣을 기계를 파는 회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캣이 그리는 미래는 데이터를 파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깔린 약 100만 대의 밥캣 장비들이 매일 움직입니다. 이 장비들이 흙을 퍼 올리고 이동하고 회전할 때마다 막대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어떤 지형에서 엔진 부하가 걸리는지, 어떤 날씨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지, 작업자의 습관은 어떤지, 이것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산업용 데이터의 근광입니다. 두산밥켓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ai 기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고장나야만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센서와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고장 징후를 미리 포착합니다. 유압펌프의 진동 패턴이 평소와 다릅니다.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점검하세요 라고 제안하는 예측 정비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AS가 아닙니다. 장비 고장으로 현장이 멈추는 시간, 즉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명입니다. 이 기술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구독형 관리 서비스인 B2B SaaS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면 AI가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작업 스케줄을 짜줍니다. 더 나아가 이 데이터는 보험사와 연계된 금융상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한 데이터가 있으니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식이죠. 이제 두산밥켓은 철 덩어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실적은 어떨까요? 꿈만 꾸고 실속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산밥켓의 재무제표를 통해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두산밥켓에게는 분명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며 외형적인 성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성장이 멈춘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숫자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작년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매크로 환경에 있었습니다. 건설 장비 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딜러들의 금융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딜러들은 장비를 사올 때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오는데 이를 플로어 플랜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 때문에 장비를 쌓아두려 하지 않았고 이것이 일시적인 주문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이는 두산밥켓의 경쟁력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건설 경기가 겪은 공통적인 순환 주기상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실적을 보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하며 뚜렷한 반등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업황의 바닥은 지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두산밥켓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인수 당시만 해도 막대한 부채로 인해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벌어들인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며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튼튼해진 기초 체력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주주 환원입니다. 두산밥켓은 전통적으로 분기 배당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서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 여력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량주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턴어라운드를 뒷받침할 두산밥켓만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독보적인 파생 상품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터 회사의 주 수익원이 프린터 기계 판매일까요? 아닙니다. 프린터는 보급하고 소모품인 잉크 카트리지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두산밥켓 역시 이와 유사한 매우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체인 로더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로봇 팔 끝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기능이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이것을 어태치먼트라고 부릅니다. 집게를 달면 지게차가 되고 드릴을 달면 굴착기가 되며 제초기를 달면 조경 장비가 됩니다. 그 종류만 100여 가지 이상입니다. 기계 한 대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 효용성이 극대화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체 판매 이후에도 어태치먼트와 부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이를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밥켓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성장 동력이 바로 GME 시장입니다. 콤팩트 트랙터 제초기 등이 포함된 이 시장은 과거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켓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진출했고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도심을 떠나 교외에서 텃밭을 가꾸는 하비 파머가 증가하면서 이 새로운 시장은 건설 경기에 등락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시장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밥캣의 시선은 이미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북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넥스트 차이나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산 바켓은 인도 첸나이 공장을 거점으로 현지 맞춤형 소형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의 거대 시장이 깨어날 때 미리 선점해둔 바켓의 생산 기지는 엄청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은 탄소 배출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으로는 진입조차 힘든 곳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밥캣의 전동화 라인업이 빛을 발합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 전동식 로더 T7X를 필두로 친환경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두산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지게차 등에 접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포석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 이 역설적인 조합이 바로 밥캣이 그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 2026년에 두산 밥캣을 주목해야 하는지 3가지 거시적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 사이클의 도래입니다. 건설 장비 산업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하락해도 구매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짓눌려 지갑을 닫았던 딜러와 건설사들의 구매력이 되살아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경우 억눌렸던 펜트업 디맨드, 즉 대기 수요가 시장에 풀리며 실적 개선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재건 수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 인프라 교체와 신규 도시 건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에는 대규모 재건 사업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좁은 골목을 정비하고 복구하는 데에는 대형 장비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장비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셋째, 두산그룹의 시너지와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두산로보틱스가 로봇을 만들며 두산밥캣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룹 전체가 AI 로봇 에너지라는 미래 핵심 키워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산밥캣의 주가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캐터필러나 디어앤컴퍼니가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단순 기계 제조사가 아닌 AI 솔루션 기업으로의 인식이 확산된다면 기업 가치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의 본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첨단 산업에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흙먼지 속에서 조용히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을 주목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두산밥캣의 혁신은 거창한 이론서가 아니라 흙먼지 속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실용 정신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진짜 빛을 발하는 곳은 대리석 바닥의 연구실이 아니라 흙냄새 진동하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이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1500개의 촘촘한 딜러망이라는 해자, 로그X3와 잡사이트 컴패니언으로 증명한 기술적 진보,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로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 모든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두산밥캣입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기업이 그려나가는 10년 뒤의 미래와 산업의 변화를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흙 푸는 기계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 두산밥캣, 2026년 그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를 읽어주는 경제하게이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